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예측 모델을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제일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지, 로짓 회귀라고 하는 요 모델과 또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SVM이라는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직접 비교하고 AI와 함께 어떤 게 더 나은지 선택을 해보자, 이런 얘기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델을 비교하고 성능을 비교하고 어떤 게 제일 적합한 모델인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의 비교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라고 또는 로짓 회귀라고 말을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계산해서 합격할 확률을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원리는 일단 데이터의 관계를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장점은 당연히 단순하고 제일 기본적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비교적 좀 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복잡하거나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썼을 때는 성능이 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비교해 볼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요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예측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안전성이 그래도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여러 번 나눠가지고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만들고요. 이거를 투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조금 높아져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여러 전문가가 투표를 한다라고 이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나타내는 게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과적합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위험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런 만큼 이제 조금 내부적인 구조가 복잡해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SVM이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두 개의 무리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두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찾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고차원 공간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제일 멀찍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찾는 거예요. 장점 같은 경우는 복잡한 데이터에서도 좀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복잡해도 적어도 좀 효과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이제 계산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라든지 좀 이런 게 느릴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거나 작동 원리가 조금 복잡하다는 단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한 줄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확률 계산기 정도의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결 투표 방식,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누는 경계선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국내 포털을 조금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계속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는 거 실습해보고요. 실제 모델 비교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캐글이라고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 보이는 캐글닷컴 요 사이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여기 그냥 해주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검색할 때, 다운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저희 이제 심장병 같은 거 관련해서 한번 오늘 사용해 볼 거라서 영어로 heart disease, 아이고,
하고 UCI라고 입력을 하면 나오는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요 데이터, 요번에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요거는 그 코드화돼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제가 지금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여기 뭐 데이터 소스 부분에 글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었고요. 데이터 소스 부분에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한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Alt 디지스 UCI라는 요 글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여기 뭐 다운로드에서 케겔 허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압축 파일의 형태로 zip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여기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들어가셔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이 풀렸으면 아마 보통 1개 정도의 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에서 오렌지3 다시 열어주시고 파일을 가져와서 아까 다운받았던 하드디스크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하고 뭐 그냥 뭐 여기는 뭐 그냥 심장병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는 있어야 저희가 앞으로 뭐 이 데이터를 뭐 어떻게 가공해서 쓰면 되겠다 이런 맥락이 좀 보이겠죠?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나이라든지 성별 또 뭐 CP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많이 막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거는 아닌데 여기에 다양한 수치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함된 거는 뭐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결제값이 없습니다. 미싱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제값이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가공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셀렉트 컬럼이라는 위젯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셀렉트 컬럼 눌러보시면 여기에 피처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값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타겟을 저희 이쪽에 있는 타겟 칸으로 옮겨서 사용을 좀 할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필요한 값을 이렇게 적절하게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겟을 빼왔다면 저희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델을 3가지 가지고 올 건데요. 모델이라는 항목에서 첫 번째 로지스틱 회기, 로짓 회기 요거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 가지고 올 겁니다. 연결이 좌우로 연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밑쪽으로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SVM이라는 것까지 3가지 모델을 가지고 올 거고요. 지난 시간에 예측 모델 살 때 사용했었던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위젯도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데이터도 넣어줘야 됐었고요. 러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할 모델을 선택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손을 제가 놔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테두리에 이렇게 뭔가 로딩바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모델이 연결되면서 바로바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델을 3개를 연결했는데요. 이 3개 중에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로짓 회귀에 대한 거는 AUC는 0.9라고 나오고요. CA는 0.842, 뭐 이렇게, 네, 여기가 AUC가 0.8959, CA가 0.838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테스트 앤 스코어를 눌러보면은 이제 각 모델별로 항목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지켜봐야 되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AUC 같은 경우는 모델의 그 성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값이에요. 0부터 1 사이에 나오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요 AUC라는 값이.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걸로 보면은 일단 정확한 거는 지금 로짓 회기가 제일 높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SVM,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값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CA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정확도를 얘기하는데, 데이터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그 예측한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A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수를 이제 올바르게 예측된 데이터 수로 전체 데이터 수를 나눴을 때의 비율인데, 이게 비율이 좀 불균형적일 때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의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거로 봤을 때도 로짓 회기가 값이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네요. 자,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이제 정밀도랑 여기 나오는 여기 트랙이라고 써 있는 요 정밀도랑 재현율에 대한 건데요. 요 두 지표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 요 F1이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예측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긍정인 것과 실제로 긍정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그 모델이 긍정적으로 예측한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거를 각각 정밀도와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그 두 수치도 여기에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MCC라고, 세 번째라기보다 끝쪽에 MCC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분류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데 -1에서 1까지의 값으로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에 이렇게 조금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어, 뭐 여기 밑에서 비교도 조금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짓 회귀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했을 때는 뭐 확률이 뭐 한 61% 정도, 뭐 거의 그래도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값들이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로짓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했을 때는 0.61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더 좋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랑 로짓 회귀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로짓 회귀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한 61% 정도 확률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거야 라고 비교를 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럼 여기도 SVM이랑 로짓 회귀를 비교했을 때, 뭐, 요거는 이제 SVM이 더 좋을 확률이겠죠. 그래서 요 비교 대상이 바뀌는 것과 정확히 값이 반대로 차이가 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짓 회귀만 해도 이제 단순한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강력한 모델인 것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에다가 매트릭스, 운동 매트릭스까지 한번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액추얼과 프레딧,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0이라는 거는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저희가 아까 했던 그 항목 중에 심장병이 있다 없다로 나타내는 그 것을 저희가 0, 1 뭐 이렇게 나타냈었는데요. 0 같은 경우는 정상인 거, 1 같은 경우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실제로도 예측한 것도 0인 거는 88% 확률로 잘 맞췄다고 하고요. 실제로 환자인데 예측한 거를 환자로 나오는 것 또한 81% 정도로 꽤 높은 비율로 잘 맞췄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얘가 오류가 난 비율인 거죠. 오류가 나왔을 때 로짓 회귀로 분석을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잘 맞춘 거, 못 맞춘 거가 그래도 둘 다 80%대의 확률을 가지고 분석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비율이 조금 달라졌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정상인 거를 정상으로 맞춘 올바르게 한 게 76% 정도 비율이었고요. 환자를 환자다라고 예측한 게 8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로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SVM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VM 같은 경우도 81.5% 이쪽에서 나왔고요. 환자 예측한 것도 7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혼동행렬은 모델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잘 보는 게 좋아요. 저희는 지금 잘 맞춘 값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로짓 회귀 같은 경우에서는 틀린 비율이 지금 이거죠. 실제로는 정상인데 환자다라고 예측을 한 거가 18%나 됐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그 확률이 20%가 됐고요. SVM도 20%의 그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동 행렬을 볼 때는 이제 FN이나 요 FP 같은 경우를 어떻게 줄일지 또는 그 값이 낮은 거. 지금 여기 보면 로짓 회귀에서는 그래도 환자를 정상이다라고 예측하는 비율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낮은 값이긴 하죠. 그래도 10%는 틀린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그래도 정답인 거를 맞추는 확률이 80%가 되는 거는 세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로짓 회귀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임계값을 조절하는 등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델을 선택할 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동행렬 말고도 또 이제 쓰는 게 ROC라는 이런 분석 곡선을 사용하는데요. 요 ROC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민감도랑 특이도 사이의 관계를 조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UC랑 조금 관련이 있고요. 얘도 이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색깔별로 초록색은 로짓 회귀, 랜덤 포레스트는 갈색, 파랑색은 SVM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Y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민감도죠. 환자를 맞춘 비율을 나타내고요. X축 같은 경우는 정상인을 환자로 잘못 본 FP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선이 위쪽에 위치할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비교하면 되겠는데, 자, 하나씩 이렇게 끄고 볼게요. 로짓 회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지금 이런 형태, SV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세 개를 다 합해서 봤을 때 위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요 위쪽에서는 그래서 뭐 그래도 비교적 다 성능이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초록색이나 요 주황색이 요런 데서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죠.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성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여기 한 80% 정도 됐을 때, 그리고 특이도도 한 여기 0.2 요 라인에 있을 때, 뭐 특정 지점을 봤을 때 저희가 트레시홀드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값이 변경되는 그 지점을 표시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은 트레시홀드라고 나오는데, 요 로짓 회귀 같은 경우는 0.49 부분에서 나올 때, 요때 분류했을 때의 성능이 여기를 기점으로 높아진다라는 의미. 그리고 얘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0.5를 기점으로 값이 변화한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도 뭐 507 정도에서 비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C 커브라고도 하는데요. 뭐 요 그래프를 사용해서 봤을 때에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시각화돼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요 위젯으로 볼 때는 AUC나 뭐 CA를 통해서 혹은 요 밑에 비교하는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고, 요 혼동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ROC 곡선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감도나 특이도 간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뭐 트레시홀드가 어느 부분 정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프레딕션이라는 여기 뭐 유리구슬 같은 요 위젯도 같이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프레딕션 같은 거는 각각의 그 데이터 포인트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예측 결과나 확률을 표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예측을 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어, 여기 모델명들이 쪼로록 나와 있고요. 값이 타겟에 대비해서 뭐 랜덤 포레스트나 뭐 이런 로짓 획이나 이런 게 0으로 했을 때, 뭐 1로 했을 때,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0, 1 했을 때 이런 값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기는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해석을 조금 해보자면, 네,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보기 싫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뭐 간혹 가다가 이런 형태로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보통 1이 심장병이 있다, 0이 심장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요. 로짓 세계의 모델이 이제 로짓에서 예측한 최종 값이에요. 요거는 심장병이 실제 있는 사람을 있다라고 예측한 거. 그때 다른 모델들도 다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했는지 이런데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로짓에서는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SVM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심장병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뭐 61세인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델별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예측한 결과가 다르구나 이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타겟은 뭐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로짓 회귀에서 이 사람 심장병이 있어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건데요. 심장병이 있을 확률과 그러니까 0이니까 없을 확률과 있을 확률이 각각 뭐 0.43, 0.56으로 나와서 이 로짓 회귀는 0.56으로 얘가 심장병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심장병이 없다가 0이니까 이 값이 0.58로 없다고 예측하는 그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0이라고 나왔고요. 또 옆으로 조금 가보면 SVM 같은 경우도 0.62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심장병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한 게, 그래서 얘도 최종적으로 0이다라는 결론을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프레딕션이라는 거를 보시면 값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심장병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 모델이 모두 다 예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 확률의 그 오차가 생기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확률이 0.5에 가까울수록 지금 보시면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 0.92 대 0.07이니까 거의 이건 나는 진짜 강하게 확신해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뭐 여기 뭐 0.48, 뭐
0.048이군요, 여기는. 뭐, 요 밑에 있는 뭐, 0.45, 0.54, 이렇게 되면은 0.5니까 얘도 이제 약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 사람 좀 심장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조금 더 심장병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 이러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값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모델이 예측을 잘못할 확률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확률을 봤더니 뭐 너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강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많이 해보기 좋은 거는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해봤는데 프롬프트 입력해볼 수 있겠죠. 뭐 제미나이한테 가가지고 오렌지3에서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싶어서 로짓 회기와 랜덤 포레스트 SVM 모델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비교해 봤어.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어떤 게 진짜 더 좋은 것 같은지 나랑 뭐 같이 한번 분석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얘는 뭐 제미나이가 얘는 뭐 이런 지표가 값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좋은 모델일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조금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먼저 예측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모델로 판단이 되는지 AI와 함께 의견도 나눠보는 그런 검증의 시간도 가져보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 분석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최종 모델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지까지 이렇게 이번 시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